역대 5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 이은이 플로리다주 남서부를 강타해 전력 공급 중단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육군 공병단이 520억 달러를 투입해 뉴욕 뉴저지 일원 홍수 피해 대비를 위한 이동식 수문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앨런박 뉴저지주 하원의원과 20일 희망재단 그리고 BBQ 치킨이 뉴데이 프로그램에 기부금 총 6,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기준금리 급등 여파에 30년 고종 모기지 이자율이 7%를 돌파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SAT 응시자 수가 급증했지만 평균 점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을 강타한 5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 이은이 플로리다 남서부를 강타해 많은 주택과 병원, 중환자실이 침수되고 250만 명에게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첫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언은 최고 시속 240km 정도에 달하는 강풍과 폭풍 해일을 동반하며 플로리다주 남서부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허리케인 4등급으로 분류된 이언의 강타로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거리가 마치 강처럼 변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남서부 포트마이어스 인근 경찰에는 침수된 집에 갇혔거나 이를 걱정하는 가족으로부터 신고 전화가 접수됐으며 주 연안 포트샬럿의 4층 병원에서는 저층 응급실이 물에 잠기고 꼭대기 중환자실 지붕 일부가 강풍에 날아갔습니다. 주에서는 허리케인 여파로 오후 6시 기준 약 200만 가구와 사업장이 전기가 끊기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의 대다수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으며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올랜도의 디즈니월드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의료팀과 앰뷸런스 차량 등을 현지에 급파했으며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 방위군 5,000명을 동원하고 연방정부에 플로리다 전역의 주요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이언은 역대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강도가 역대 5번째로 센 것으로 지난해 루이지애나주를 초토화했던 아이다와 같은 수준입니다. 허리케인 이언은 플로리다주 중부지방을 지나 오늘 오후 대서양 연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어제 플로리다주 남서단 키웨스트 인근에서 쿠바 이주민을 실은 보트가 허리케인 여파로 침몰하면서 3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20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허리케인의 여파로 쿠바의 국가 전력망도 붕괴해 현지 전력청은 복구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이언 피해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 뉴저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12개의 이동식 소문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큰 피해를 입은 이후 다양한 검토가 진행된 지 10년 만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공병단은 홍수로부터 뉴욕, 뉴저지 일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수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허리케인 접근 시에 폐쇄되는 12개의 이동식 수문을 퀸즈 자메이카만, 브루클린 고아누스 운하, 스태튼 아일랜드와 뉴저지에 이르는 구역에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31마일에 이르는 제방을 만들고 해안가 습지대 복원과 상습 피해 지역사회를 재설계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육군 공병단 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향후 50년간 연 62억 달러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부터 계획 수립이 진행됐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전임 행정부 당시 1,190억 달러로 추산되는 비용 문제와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검토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프로젝트 검토를 재개한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단일 수문 건설 계획이 여러 개의 이동식 수문을 만드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제안된 프로젝트가 현실화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공병단 측은 내년 1월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최종 프로젝트 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완공은 204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엘렌박 뉴저지 하원 의원과 20일 희망재단 그리고 BBQ 치킨이 손을 잡고 뉴데이 프로그램을 방문해 공동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과 변종덕 20일 희망재단 이사장, 조셉 김 BBQ 치킨 위주 법인장은 공동 기부 행사를 위해 뉴저지 노우드에 위치한 뉴데이 프로그램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는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과 BBQ 치킨 위주 법인장 조셉 김이 먼저 엘렌박 주 하원의원에게 사회적 기부를 하고 싶다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단체의 소개를 부탁하고 싶다는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엘렌박 주 하원의원실에서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두 한인 학생들이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돕는 뉴데이 프로그램을 찾았고 적합 유무 등 몇 차례의 검토가 이뤄진 뒤 최종 선정됐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또 이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알게 돼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 20일 희망재단에서는 이런 단체가 있다면은 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이 프로그램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 BBQ 치킨 브랜드는 뉴저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후원 활동을 계속해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뉴데이 프로그램은 21세 이상의 자폐증을 겪는 젊은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2016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 New Beginning for Special Needs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엘렌박 의원실은 이 단체는 주정부로부터 기금과 메디케이를 받고 있지만 다른 여러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이 항상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렌파크 의원님 사무실로부터 호프톤의원 재단 그리고 BBQ 치킨에서 저희에게 도네이션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세 사람은 이날 총 $6,000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기업과 재단, 정치인이 협력한 것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협동심으로 더욱 뜻이 깊다는 평가입니다.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을 만큼 기빙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엘렌파크 의원님 사무실 그리고 호프톤 의원 재단, BBQ 치킨 사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엘렌박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한인들의 사회적 기부를 환영하고 연결시켜줄 것임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기준금리 급등 여파에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7%를 돌파했습니다. 곧 8%는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모기지 뉴스데일리는 자체 조사에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평균이 7.0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0.21%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3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올해 약 3%에서 출발했던 30년 모기지 금리는 상반기 말쯤 5%를 돌파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7%를 넘어섰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모기지 뉴스데일리 전문가는 역대 수치를 보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상승 속도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준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이는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준이 연말에 2차례 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하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모기지 이자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곧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 같은 모기지 상승은 주택 구입 수요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거비 역시 치솟고 있습니다. 8월 주거비는 전달 대비 0.7%,
지난해보다 6.2% 상승해 1991년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거래는 7월 기준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7월 주택거래는 전달 대비로는 5.9%,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20.2%나 빠졌습니다. 주택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여름철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감소한 것입니다. 또 매매계약 파기 건수도 늘고 있는 등 모기지 금리 상승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냉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SAT 응시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점수는 아시안 학생들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칼리지 보드가 발표한 2022년도 고교 졸업생 SAT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SAT에 응시한 학생 수는 173만 7,678명으로 지난해 SAT 응시자 수보다 15.1% 늘었습니다. 아시안 학생 응시자 수도 16만 7,208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7만 5,468명으로 4.9% 늘었습니다. 아시안 학생 응시자는 전체 응시자의 10% 비중을 차지했으며 백인은 42%, 히스패닉, 라티노는 23%가 올해 SAT에 응시했습니다. 이처럼 응시자 수는 대폭 늘었지만 평균 점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전국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050점으로 지난해 평균 점수 1,060점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수업 등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며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평균 점수도 하락했는데 전국 아시안 학생 평균 점수는 1,229점으로 지난해보다 10점 떨어졌습니다. 다만 아시안 평균 점수는 여전히 타인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혼혈 학생 평균 점수가 1,10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백인 학생 평균 점수는 1,098점이었습니다. 주별로는 뉴욕주 아시안 학생의 평균 점수가 1,193점, 뉴저지주 아시안 학생들은 1,27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망대학은 뉴욕 주립대 빙햄튼 19.9%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스토니브룩 17%, 버팔로 14.6% 등으로 꼽혔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러커스 35.3%, 펜실베니아 주립대 13.7%, 로안대 12.9% 등으로 선호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는 뉴욕시의 주 표준시험 성적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021-2022 학년도 표준시험에 응시한 3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의 평균 수학 점수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천시가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750만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가 인천이며 최초의 이민자 121명이 인천에서 출발했다며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되면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 인천에 있는 15개의 국제기구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뉴저지 내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 개발사들의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마련 관련법 무시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페어쉐어 하우징 센터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신축 아파트 개발을 주정부 기금에서 할당받았을 경우 신축 아파트의 20%가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로 할당돼야 한다는 주법이 있음에도 상당수의 주택 개발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 개발사들이 저소득층 아파트 마련에 소극적인 이유는 사측의 이윤 극대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당 법안 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제재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페어쉐어 하우징 센터 측의 지적입니다. 페어쉐어 하우징 센터 측은 적극적인 법 시행만이 저소득층 임대주택 개발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주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기존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단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 이탈이 허용됩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서울 중구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 여성 리더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면 성평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피겨퀸 김연아,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배우 윤여정,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간담회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이 다양한 분야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진전을 이뤄낸 여성 그룹과의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날 만남은 해리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성평등에 강조점을 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